누가 되던 간에 네. 결국 가장 중요한 점은 북한과 얼마나 소통을 할 수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지금 다 문을 걸어 잠그고 말았습니다. 지금 모든 연락 채널이 끊겨져 있는 상태이고 특사도 거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북한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북한의 생각이 진짜 뭐 안 만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어떤 뜻인가요? 그 우리 저 민의원이 맥시멈 프레저 미국의 네. 대북 정책을 했는데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맥시멈 프레저 최대한 압박을 최대한 한다. 압박을 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도 두 가지 전략적으로 미국과 대한민국과 결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를 더 공고하게 할 수 있는 네.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중국이 또 북한에다가 식량 80만 톤을 줬어요. 네. 그 중국은 식량 80만 톤 주는데 대한민국 삐라만 준다 이렇게 불만을 토했는데 그러네요. 이 동북아 정치 한반도 질서의 교체 속에서 대한민국과 미국과 결별하면서 옛날 냉전 시대처럼 지금 세계 구도 변화에서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좀 용이하게 하는 이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보면 결국은 경제 제재 푸는 게 아마 북한의 요구 같아요. 김 최근에 기자. 이제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회고록이 나왔는데 네. 그 한반도 관련 내용도 상당한 것으로 많이 예, 있었어요. 보입니다. 코리아가 뭐 700 몇 번 등장했다고. 미국 정부가 이제 책을 나오지 못하도록 소송을 걸었을 정도니까 네. 예, 이제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일부 입수한 걸 보면은 2018년 6월 우리 싱가포르 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네. 유엔 제재 해제가 다음 주제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논의에 열려 있다. 아하. 답을 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합의를 상원에서 인준받겠다고 하니까 예. 현장에 있던 폼페이오 장관이 볼턴 보좌관에게 아. 쪽지로 트럼프 거짓말쟁이 이렇게 메모지를 건네기도 했다는 기록도 있는 걸 보입니다. 이게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도 나왔는데 볼턴 시각에서만 본 주장이다. 예, 왜곡됐다. 왜곡됐다. 미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네. 보면 이 북한의 대부분의 불만은 결국 미국, 이 트럼프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그런 같은데 것 같은데요. 이 다른 데서 뺨 맞고 우리한테 화풀이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만 이러는 걸까요? 미국 같아도 뺨을 때릴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아, 있어요. 미국 때리면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예. 때는 미국 같은 도발을 좀 늦출 것이다. 핵실험이랄지 ICBM 발사를 갖다 훈련을 갖다가 늦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미국 대선 때까지는 어떤 새로운 변수를 갖다가 만들어봤자 의미가 네. 없기 때문에 늦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볼턴 해고록에서 볼 때 정말 트럼프가 재선에 목말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급소를 갖다 찌를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봐요. 가령 뭐 ICBM을 또 발사한다든지 심지어 SLBM을 발사하게 된다고 한다면 예. 그런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전혀 배제하고서 이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우리만 뺨을 때리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 갔다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뺨을 때리지만 너희들한테는 뒤통수 때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갖다 대처를 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우리 민 의원님은 우리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진 패는 거의 없어요. 또 6.15 우리 그 담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 유엔 제재 이 부분을 좀 풀어내야 되는데 그거 있는 상황에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북한이 굉장히 절박해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볼턴 해고록에서 보면 두 차례나 물어본 거예요. 싱가포르에서 물어보고 하노이에서도 물어봤단 말이에요. 네. 싱가포르에서 그래? 우리 제재 해제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겠다고 했더니 그러면은 제재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해줄 수 있다고 여운을 남기니까 그다음에 하노이에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그럼 우리가 선물 갖고 오자. 그래서 영변 핵시설 갖다 완전히 갖고 왔는데 갖고 왔더니 그건 콜 하나 더 ICBM 이거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 절박한 건 사실이에요. 거기서 서로 여지가 있는 거예요. 서로 협상과 타협의 여지는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이 길 이외에는 또 어떤 길이 있을까? 예. 정세현 그 민주평통수석 부의장. 부장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조건 퍼주기 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은? 이제, 최대한 퍼주기가 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맥락은 모르겠지만 최대한 퍼주기를 한다고 하는 건 결국 아주 빠른 속도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하러 미국을 통해서 합니까? 직접 한다. 남북이 직접 하죠. 핵 문제가 직접 하죠. 근데 이게 주변 국가에서 그걸 용인하겠습니까? 용인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미국이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카드를 야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미래를 갖다가 한국의 협상에다 맡겨 우리가 어떻게 저들에다 우리가 모든 걸 맡겨. 근데 네, 이 백의원님. 문제의 핵심적인 거는
중매 외교랄까 중재 외교 이 예. 부분인데 대한민국 역할에 대해서 북한이 좀 분노하고 있는 건 사실 같아요. 이렇게 그 싱가포르 회담을 성사시키는데 대한민국 역할이 컸는데 네. 보증을 쓴 거예요. 우리 정의용 그 실장의 아이디어라 그랬는데 미국 정부에 가서는 북한이 그 남북 정상회담 해보고 남북과 해보니까 핵 폐기할 것 같다라고 미국에 이야기를 한 거고 핵 폐기 안 되면 제재 완화할 수 있는 거죠. 의원진에서 이렇게 미국의 메시지가 전달된 거고 북한에 가서는 야, 미국도 제재 완화할 의사가 있는 것 같더라. 그 핵 폐기하면 말이 좀 잘 전달이 안 되고 그러니까 중간 그 역할을? 보증 외교가 중간에서. 잘못되어서 너 보증 잘못 써서 그 믿고 있다 이렇게 어렵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것이 우리한테 분노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고요. 북한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정세현 평통수석 부의장 같은 경우에 막 퍼줘서 저질러서 해결한다.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방공포로 석방을 저질러서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의 조건에서 저질러서 유엔 회원국들과 국제사회에 등을 쥐고 고립화되어서 우리의 생존 번영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우리 국민이 선택해야 돼요. 자, 북한 좀 도와주려고 하다가 생존과 번영의 모든 조건들 다 잃는다. 국제사회 관계를 많은 손상을 입는다. 우리 국민 동의하겠습니까? 국민 동의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무책임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막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북한에 좀 퍼주고 이 수출을 못하고 여러 가지 외교적 고립되는 상황을 해도 된다 하자 이거요. 네. 쉽지 않다. 쉽지 않은 게 아니고 해서는 안 그건 된다. 함부로 얘기했으면 안 된다.